어머니, 시집살이는 참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큰언니는 말이 없다고 쫓겨났고 둘째 언니는 뭐래도 부족하다고 쫓겨났고 전 그냥 얼굴이 싫다고 쫓겨냈습니다. 내 딸들이 못난 게 아니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너희가 못난 것이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마을. 고을에서 딸 셋 잘 키워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낸 집으로 칭송받던 박노인 댁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선희가 돌아왔습니다. 말이 없어 집안 분위기를 죽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뭘 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미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셋 딸 모두 소박 맞고 돌아온 집.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박노인은 딸들을 나무랐습니다. 너희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이냐? 하지만 그날 밤 박노인 부인이 목격한 것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노인은 대문을 활짝 열고 외쳤습니다. 내 딸들이 못난 게 아니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너희가 못난 것이다. 소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자매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똑똑똑.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박노인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요? 문을 열자 보따리 하나 든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을 본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이야? 내가 왜? 첫째 딸 선이었습니다. 3년 전 고을 부자 집안에 시집간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안채로 들어선 선이를 본 어머니도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왜 이 밤중에? 선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쫓겨났습니다. 뭐라고? 박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쫓겨났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쫓겨나? 그럴 리가 있나? 선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제가 말이 없어서 집안 분위기를 죽인다고 말을 더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부인이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선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사 시간에 말을 하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하시고, 일할 때 말을 하면 일이나 해라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넌 왜 말이 없냐, 죽은 사람 같다 하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지. 아버지. 선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3년 내내 노력했습니다. 웃으려 애썼고 말을 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건방지다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시체 같다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틀렸습니다. 말을 마친 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쩌지. 우리 집안 체면이.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노인 댁 큰딸이 소박 맞고 왔다더라. 그 좋은 집안에서 대체 뭘 잘못했길래? 글쎄, 분명 뭔가 있겠지.
박노인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선희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얘야, 밥이라도 먹어라.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그건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박노인 부부는 걱정보다는 수치심에 시달렸습니다. 첫째가 저러니 둘째, 셋째 시집살이도 걱정이구먼. 그러게 말이오. 소문이 안 좋게 퍼지면 그들은 딸의 상처보다 세간의 평판을 더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박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영희야, 너마저. 둘째 딸 영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본 순간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영희야, 너마저.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 영희의 손이 피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보따리를 든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나, 내 손이 왜 이래? 박노인 부인이 달려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짓물러 있었고 손가락 곳곳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머니, 저도 쫓겨났습니다. 뭐라고? 박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쫓겨나? 손은 왜 이 모양이고?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제 손이 부족하다고. 안채 방문이 열리며 첫째 선희가 나왔습니다. 동생을 본 선희는 달려와 영희를 안았습니다. 영희야.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노인 부인이 물을 데워 영희의 손을 씻겼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자 영희가 으윽 신음했습니다. 아파도 참거라. 씻어야 한다. 손을 씻기며 부인은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면 쌀이 설익었다. 국을 끓이면 간이 안 맞다. 빨래를 하면 때가 남았다. 뭘 해도 부족하다고만 하셨습니다. 영희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짓물러도 참았고 화상을 입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어머님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모두 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희는 흐느꼈습니다. 내 손에서는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넌 뭘 해도 부족하다. 당장 나가라고. 박노인이 벽을 쳤습니다. 그 좋은 집안에서 내 딸을, 아니,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단 말이냐? 아버지, 저는 정말 됐다. 내 탓이다. 내가 더 잘했어야지. 박노인은 그렇게 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노보다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온 마을에 소문이 날 것이다. 큰딸에 이어 둘째까지.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마을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박노인 댁 둘째 딸도 쫓겨났다더라. 큰딸에 이어 둘째까지? 이상하지 않나? 분명 저 집 딸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게.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박노인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채에서는 선희와 영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영희의 손에 약을 발랐습니다. 아파? 응. 괜찮아, 언니.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참았어? 언니도 그랬잖아. 우리는 며느리니까. 두 자매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노인 부부는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큰딸에 이어 둘째까지. 이제 어쩌면 좋소? 막내만은 괜찮겠지. 그래야 할 텐데. 이대로는 우리 집안 체면이. 그들의 걱정은 딸들의 상처가 아니라 세간의 평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영희는 손이 아물지 않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막내 미희에게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막내만은 잘 지내고 있겠지. 하지만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버지, 저도 쫓겨났습니다. 막내 미희가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세 딸 모두를. 마을 우물가는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박노인 댁 막내까지 쫓겨났다더라. 세 딸 모두? 이건 정말 이상해. 저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있는 게 분명해. 아니면 딸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박노인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세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희야, 대체 무슨 일이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딸 모두 소박 맞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큰딸, 둘째에 이어 막내까지. 우리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쫓겨났어? 이유를 말해봐. 미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뭐, 그냥 보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박노인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싫다고. 미희가 울먹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하셔서 고쳤습니다. 그러자 옷이 마음에 안 든다 하셔서 바꿨습니다.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 든다 하셔서 고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내 얼굴 자체가 싫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싫다. 당장 나가라고. 안채에서 선희와 영희가 뛰어나왔습니다. 미희야. 세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이냐? 아버지, 입 닥쳐.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박노인은 사랑채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노인 댁 세 딸 모두 소박 맞았다더라. 세 딸 모두? 말도 안 돼. 저 집안 딸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러게. 한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 집 딸들 버릇이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시댁에서 쫓아내지.
박노인이 평소에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호호, 이제 저 집 앞 지나가기도 민망하겠어.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졌습니다. 박노인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세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말이 없었고, 영희는 아직 낫지 않은 손을 감싸쥐고 있었고, 미희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그렇게 못생긴 걸까?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미희야. 넌 예뻐. 선희가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왜 날 싫어한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영희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아버지는 우리 탓이라고 하셨어. 세 자매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딸들을 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일 각자 시댁으로 다시 가거라. 아버지, 빌어라. 용서를 구해라. 다시 받아달라고 해라. 하지만 아버지, 입 닥쳐.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세 딸 모두 소방맞은 집이라니. 우리 집안이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됐다. 너희가 뭘 잘못했든 다시 가서 빌어. 이 집에는 있을 수 없다. 아버지, 저희는 다시는 내 앞에 얼굴 들이밀지 마라. 박노인은 그렇게 소리치고 나갔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잘못한 걸까? 미희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자매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다시 가야 할까? 아버지 말씀대로. 아니야. 다시 가면 우리는 정말 사라져버릴 거야. 선희의 말에 영희와 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며느리로 살 때 사람이 아니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냥 물건이었어. 마음에 안 들면 버려지는. 미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자매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노인 부인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처음으로 부인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딸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한밤중이었습니다. 박노인 부인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 마당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세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목 괜찮아? 미희가 선희의 목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3년간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건방지다고. 언니 목이 이렇게. 영희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둘째 언니 손은 어때? 미희가 영희의 손을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영희의 손은 참혹했습니다. 화상 자국, 칼 자국, 물집. 손 전체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아직도 아파. 뭘 해도 부족하다고. 더 빨리, 더 완벽하게 하라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부르터도 참았어. 피가 나도 참았어. 그런데 시어머님은 끝까지 부족하다고만 하셨어.
선희가 말없이 영희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미희가 품속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인가 봐. 거울을 보는 미희의 얼굴에 자조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생긴 걸까? 아니야, 미희야. 그럼 왜 날 그렇게 싫어한 거야? 미희가 흐느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어. 그냥 싫다고. 숨 쉬는 것도 싫다고.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세 자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문 너머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한 게 없어. 응, 언니 말이 맞아. 아버지는 우리 탓이라고 하셨지만 선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시집살이는 참는 것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겪은 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어지는 것이었어. 부인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이 사라지고, 나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는 나 자신이 사라졌어. 미희가 울먹였습니다. 세 자매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가야 할까? 아버지 말씀대로. 미희가 물었습니다. 선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시 가면 우리는 정말 사라져버릴 거야. 그럼 어떡해? 여기도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모르겠어. 하지만 선희가 동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사람으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얘들아.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부인은 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희 말이 맞았구나. 시집살이는 참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였구나. 어머니, 나도 그랬어.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 똑같았어. 말을 하면 건방지다 했고, 일을 하면 부족하다 했고, 그냥 싫다는 말도 들었어. 부인은 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한테 똑같이 하라고 했구나. 참으라고, 견디라고. 너희가 사라지고 있는데 나는 몰랐어. 선희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내 아버지한테 말할게. 더 이상은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게. 네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박노인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딸 모두 대체 왜?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체면과 평판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내가 들려줄 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대문 앞에서 벌어질 일을 겪고 박노인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못난 것이 누구인지를. 다음 날 아침 박노인 부인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오? 박노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딸들 이야기요.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애들 이야기는 듣기도 싫소. 집안 망신만 시키고. 아니요.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어젯밤에 내가 본 것을.
부인은 어젯밤 목격한 장면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세 딸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던 모습, 그들이 나눈 대화. 선희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소. 3년간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만 듣다가 영희의 손은 당신이 본 것보다 훨씬 심했소. 온통 상처투성이었소. 미희는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을 원망하고 있었소.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가 말했소. 아버지가 말하는 시집살이는 참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겪은 건 없어지는 것이었다고. 없어지는 거? 예. 사람이 사라지는 것. 존재가 지워지는 것. 박노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딸들을 직접 만나보시오. 제대로 들어보시오. 제발. 이번만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들어주시오.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자 세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딸들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선희의 쉰 목, 영희의 상처난 손, 미희의 수척한 얼굴. 너희들.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다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밥 먹을 때 말하지. 말아, 일할 때 말하면 일이나 해라. 가만히 있으면 죽은 사람 같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였습니다. 아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3년간 저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영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영희는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쌀이 설익었다. 국이 짜다 때가 남았다. 더 잘하려고 서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더 깨끗이 하려다 손이 짓물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끝까지 내 손에는 정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영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족한 물건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머리를 고치라 해서 고쳤습니다. 옷을 바꾸라 해서 바꿨습니다. 걸음걸이를 고치라 해서 고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내 얼굴이 싫다. 내가 숨 쉬는 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생긴 걸까?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저는 저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세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선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집살이를 참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희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건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가 허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지 못했구나. 너희 고통을, 너희 상처를 하나도 보지 못했구나.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세 딸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노인, 나오시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일어섰습니다. 누구요? 당신네 딸들 시댁에서 왔소.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신네 딸들 시댁에서 왔소. 당장 나오시오. 대문 밖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노인은 일어서려 했지만 부인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놔주시오. 나가봐야 하오. 아니요.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려고 나가시는 거요? 그야 사과를 하고. 누구한테요? 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박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소. 남의 눈치 보고 체면 지키고 딸들보다 세간의 평판이 먼저였소. 하지만 어젯밤 딸들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걸 보고 깨달았소.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딸들을 지키지 못했소. 아니, 지키려 하지도 않았소. 딸들이 사라져가는데 우리는 체면만 생각했소.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그는 딸들을 돌아봤습니다. 세 딸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가 시집가던 날 뭐라고 했더냐? 선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생 좀 해라.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영희, 너한테는? 참아라. 며느리는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미희, 너는? 웃어라. 밝게 굴어라. 그래야 시댁에서 사랑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박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지옥으로 보낸 거구나. 아버지, 참으라고, 견디라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완전히 틀렸어. 그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집살이는 참는 게 아니었어. 너희가 겪은 건 사람이 사라지는 거였어. 목소리를 잃고 손이 망가지고 자존심이 짓밟히는.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세 딸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다오. 너희를 지키지 못한 이 못난 아비를. 그때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요? 박노인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나가보겠소. 여보, 괜찮소? 박노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소. 그는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딸들과 부인이 뒤따랐습니다. 대문을 열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선희의 시어머니, 영희의 시어머니, 미희의 시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박노인, 당신네 딸들 데려가시오. 선희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에 무슨 복을 가져오겠소? 영희의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손이 부족한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소. 미희의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싫은 얼굴을 어찌 매일 보겠소? 데려가시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박노인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세 딸 모두 쫓겨나다니. 저 집 딸들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박노인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틀렸소. 뭐? 내 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사과하려 했소. 박노인은 딸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소. 그는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내 딸들이 아니었소. 박노인, 무슨 소리요? 내 딸들은. 박노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희는 말이 적다고 쫓겨났소. 하지만 그 아이는 말할 기회조차 없었소. 영희는 손이 부족하다고 쫓겨났소. 하지만 그 아이 손은 너무 많이 일해서 망가진 것이오. 미희는 얼굴이 싫다고 쫓겨났소. 하지만 그건 그 아이 잘못이 아니오. 박노인은 딸들을 등 뒤로 세웠습니다. 내 딸들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간 사람이 아니었소. 그림자였소. 지워져 가고 있었소. 그런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소. 아니, 보려 하지 않았소. 박노인은 시어머니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제대로 말하겠소. 내 딸들이 못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자들이 못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노인은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얘들아. 예, 아버지.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요? 박노인은 멈춰섰습니다. 내일의 대결이 오늘로 앞당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요? 선희의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딸을 잘못 대했다는 거요? 그렇소. 박노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영희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우리 집안 일이요. 당신이 뭐라 할 일이 아니오. 그렇지 않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들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면 그건 집안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요. 미희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으로 대접? 웃기는 소리 마시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요. 참고, 견디고, 시어른 말씀 따르고. 그게 며느리의 도리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른한테 대들어? 박노인이 딸들 편만 드는구먼. 박노인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당연하지 않소? 며느리는 며느리요. 한 노파가 말했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소. 박노인은 부인을 돌아봤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렸소. 뭐? 우리 때 그랬다고, 어머니 때 그랬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오. 박노인은 선희의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 말이 없다고 쫓아냈소. 당연하지 않소? 집안 분위기를 죽이는데. 아니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딸은 말을 하고 싶었소. 하지만 당신이 기회를 주지 않았소. 입을 열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일할 때 말하면 일이나 해라. 그러다 가만히 있으면 넌 죽은 사람 같다. 내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소. 선희의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노인은 영희의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 손이 부족하다고 쫓아냈소. 그 아이 손을 봤소? 박노인은 영희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 손을 보시오. 영희가 두 손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상 자국, 칼 자국, 물집. 손 전체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손이 부족하다고 했소?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소.
손이 부르터도 피가 나도 화상을 입어도 참았소.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부족하다고만 했소. 영희의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미희의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더 가혹했소. 내 딸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소? 그냥 얼굴이 싫다고, 숨 쉬는 것도 싫다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요? 미희의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굴 들이든 그건 우리 마음 아니오. 아니오.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버리는 건 당신 권리가 아니오. 박노인, 당신 지금 내 딸들은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간 사람이 아니었소. 목소리를 잃고 손이 망가지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렇게 서서히 없어져 갔소. 박노인은 세 딸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선이야, 영희야, 미희야. 예, 아버지. 너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말이 적은 것도, 손이 부족한 것도,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다. 박노인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딸들이 못난 게 아니오. 그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당신들이 못난 것이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노인이 미쳤나? 자기 딸 편만 들고. 하지만 박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요. 말할 권리가 있고, 쉴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소. 그런데 당신들은 그 권리를 빼앗았소. 말을 못하게 하고, 쉴 틈을 주지 않고, 존엄성을 짓밟았소. 선희의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요?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아니요.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소. 그냥 박노인은 딸들을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내 딸들을 찾지 마시오. 뭐? 내 딸들은 이제 당신들 며느리가 아니오. 박선희, 박영희, 박미. 박노인이 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 것이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세 시어머니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좋소. 다시는 그 못난 딸들 안 찾겠소. 우리도 그런 며느리 필요 없소. 2번 다시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시오. 그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 완전히 미쳤어. 딸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나 봐. 박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들을 돌아봤습니다. 얘들아. 예, 아버지. 미안하다. 이제야 너희를 지켜주는구나. 세 딸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세상을 향해 3년이 흘렀습니다. 박노인 댁 마당에는 세 그루의 꽃나무가 만개에 있었습니다. 하얀 꽃, 분홍 꽃, 붉은 꽃. 선희, 영희, 미희를 위해 박노인이 직접 심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꽃이 더 많이 폈네요. 미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너희가 행복해서 그런가 보다. 박노인도 웃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 뭐예요? 천자문의 하늘 천이란다. 선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쉬어버렸던 목소리는 이제 회복되어 맑고 고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박노인 댁 사랑채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양반가 규수인 선희에게 글을 배우려는 아이들이 날로 늘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
천천히 보자꾸나. 선희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영희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손은 괜찮으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 이젠 많이 나았어요. 영희의 손은 여전히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아낙네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자수는 온 고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영희 선생님, 이렇게 놓는 게 맞나요? 아주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섬세하게.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가르쳤습니다. 3년 전 부족하다는 말만 듣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선생님이라 불렸습니다. 마당에서는 미희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미희 아씨, 숨바꼭질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술래할까? 미희는 활짝 웃으며 아이들과 뛰어다녔습니다. 3년 전 보기 싫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얼굴을 미워했던 그녀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박노인 부인이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공손히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 세 자매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선희야, 오늘 아이들 잘 가르쳤니? 예, 아버지. 아이들이 참 영리해요. 영희야, 바느질은? 손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괜찮아요. 미희야, 너는? 전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 박노인은 딸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구나.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박노인이 나가보니 낯선 중년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저는 이웃 고을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댁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선생님이라니요? 글을 가르치고 바느질을 가르치시는 세 분의 아씨 말입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들 말입니까? 예. 그분들께 우리 딸도 배우게 해주실 수 있는지. 박노인은 안채를 돌아봤습니다. 딸들이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딸들아, 너희 생각은 어떠냐? 선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기꺼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이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자매는 마당의 꽃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언니들, 우리 정말 달라졌죠? 미희가 말했습니다. 응. 3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영희가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선희가 말했습니다. 소방 맞은 게 아니라 자유를 찾은 거였어. 맞아. 이제 우린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박선희, 박영희, 박미희로 살고 있어.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나왔습니다. 얘들아. 예, 아버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박노인은 딸들 앞에 앉았습니다. 3년 전 내가 대문 앞에서 한 말 기억하느냐? 예, 아버지. 내 딸들이 못난 게 아니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자들이 못났다고 하셨죠. 그래. 그런데 나는,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구나. 아버지, 너희가 잘났다는 말을.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가 훌륭하다는 말을. 너희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아버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셋 딸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늘에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세 그루의 꽃나무에서 떨어진 꽃잎이 그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박노인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딸들아. 차 식겠어요. 들어와요. 예, 어머니. 5사람은 함께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세 그루의 꽃나무가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선희, 박영희, 박미희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사는 것임을. 그로부터 10년 후 박노인 댁은 온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이 되었습니다. 세 자매가 가르친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랐고 그들이 전한 가르침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다. 말할 권리가 있고 쉴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세 자매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당의 세 그루 꽃나무는 해마다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